안녕하세요. 김혜선 선생님과 함께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분을 한 분 더 모셨습니다. 꽃미남으로 알려주신 우리 나일훈 기자님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좀 너무 좀 쉽게 다가가는 게 아닌가라는 한간의 소문도 있지만, 예, 그렇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쉽게 다가가야 돼요. 그럼요. 예. 선생님 오늘 어떤 내용 하실까요? 오늘은 이제 독립정신 그 3챕터, 3챕터라고 하니까 3챕터라 해야 되나? 제 3과. 예. 국민이 힘쓰면 문명붕황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사실 이게 독립정신을 읽어만 보셔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쉽게 쓰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읽기 싫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는 시간. 그 나일훈 기자님 오늘 나오셨으니까 전 사실 어떤 기대를 갖고 오셨는지. 사실 잘 몰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기준에서 오늘 모르는 부분이 좀 말씀하시면 질문도 좀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때 선생님 학생으로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럼요. 오히려 영광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 학생이 한 명 들었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 옆에 그 꽃미남 그러니까 얼굴이 빛나요. 그렇죠. 제가 그냥 혈색 좋아지는 것 같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이 3챕터 내용이. 이해란 박사님께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래요? 예, 이게 이렇게 됐네요. 백성이 백성된 도리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나라에 해가 되는 줄도 안다. 그러나 관리들이 그들의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나아가 백성이 백성된 책임을 다하는 것까지 맡고 있는데 과연 백성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에 답하기 전에 먼저 나라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이게 뭡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그랬고, 그때는 특히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뭐 입헌군주도 아니고 전제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그 권리가 없었죠. 거의 또 노비가 굉장히 많았고,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왜 희생하고 내가 왜 고생해? 이러한 생각들이 풍부했었죠. 그러니까 내 거라는 주인의식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사실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에도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우리 국민들은 이 국가가 뭔지, 그러니까 좀 유식하게 말해서 어렵게 나라라고 하면 좀 너무 가벼워 보이죠? 이게 우리 말인데, 근데 국가가 뭔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예, 우리 나 기자님은 나라가 뭔지 아셨어요? 나라 보면 일단은 우리나라, 제일 먼저 되는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국토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국민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러니까 왜 그 나라 국가의 3대 요소랍니까? 영토, 주권, 또 국민세, 그런 정도의 수준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나라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말을 하려고자 하니까 좀 힘이 드는 사실입니다. 그럼 나라라는 것도 하나의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럼 조직이 운영이 되려면 거기 조직원들이 여러 가지 각자 여러 분야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지금 특히 이렇게 국가에게 뭘 해달라는 요구만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이건 케네디 말인데, 케네디 대통령이 그랬지 않습니까? 취임식할 때 국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 국민들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지금은 하다못해 해상교통사고가 났는데도 국가 책임이야. 국가에서 보상해줘야 돼. 아이를 낳았으니까는 국가에서 아이를 키우는 양육비도 줘야 돼. 내가 늙었으니까는 노령수당도 줘야 돼. 그럼 누가 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국가는 주죠. 국가는 국가죠. 누구가 아니라 나라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죠. 사실 국가의 역할이라는 거는 우리 개개인이 나가서 전쟁도 하고 이것저것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 국가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국가에게 그 대신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니까 우리의 국가가 그렇게 운영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거기에 뒷받침을 해주는 거고, 그게 오늘 챕터의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국가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우리 국민들이 좀 인식을 하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그 요구만 할 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도 하고, 뭐 희생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국민 각자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자기 의무는 안 하려고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군대 병역에 오면 4대 의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안 하면서, 우리 이해란 박사님은 어제 아드님 군대에 보내고 오셨지만 이런 것들을 특히 지도층 인사들이 자기 자녀들이나 본인들은 이 의무를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고 국가의 혜택은 우리 일반 국민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릴 거야, 아마 그 사람들이.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놈들이죠. 네. 아니 그렇잖아요. 그쵸. 아니 나는 이게 이승만 대통령 이 독립정신을 읽다가 제가 제일 머리에 이렇게 확 박힌 게 여기였어요. 여기다 내가 막 밑줄까지 쫙 꺼놨는데 커야 돼요. 나라라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조직된 사회로 여러 사람이 모여 의논하는 회의체에 비유할 수 있다. 그들은 큰 건물에 모여 몇 사람씩 짝을 지어 자유롭게 웃으며 이야기하고 토론도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쭉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정한 법과 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적절한 사람을 선발하여 그러하여금 법과 질서를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있어야 하고 사무원들이 업무에 전념을 할 수 있도록 보수도 주어야 한다. 이런 게 이제 쭉 있는데, 이게 딱 우리가 조직을 만들잖아요. 그럼 조직의 회원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그 조직의 회원이 이렇게 막 무슨 좀 목소리를 내려면 회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근데 회비를 내려면, 회비를 안 내면 대부분의 조직들은 회원에서 잘리죠. 네, 그렇죠. 또 자르기도 하고 투표권 같은 거를 제약이 되죠. 예. 근데 이제 우리 국가. 나 그거 이렇게 비교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거 너무 쉽게 잘 설명해줘가지고, 야, 내가 내는 세금을 공무원들이 똑바로 안 쓰고 막 제멋대로 하게 되면 야, 세금 안 내겠다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납세 거부 운동이라도 해야 되겠다. 국가에서 이렇게 국민 세금을 어려운 줄 모르고 말이야 포퓰리즘식으로 막 퍼주니까 이러다가 우리 국가 파산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이라도 여기 뒷부분에 이제 나와요. 사무원들이 직분을 소홀히 하고 자기들의 이익만 탐한다면 회원들이 들고 일어나 잘못을 바로잡고 사무원들도 갈아치워야 한다. 맞습니다. 예. 그럼 대통령 갈아치워야죠. 대통령도 갈아치우고 국회의원도 갈아치워야죠. 최고 사무원이죠. 그렇죠. 예. 행정부에서. 근데 탄저균 뿐만 아니라 이거 뭐 맞지 않는 거지만 탄저균 자기네 거만 사왔잖아요. 네. 500도스에서 또 350도스라는 얘기도 있고 좀 많이. 아니 근데 그게 한 사람이 한 번 맞으면 되는 게 아니라 4번 맞아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5번 맞아야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그 서열 한 뭐 5, 60위까지만 맞는 거야. 그것도 청와대 다 맞는 게 아니라. 근데 돈은 우리가 냈는데 탄저균 그 백신 자기네 거만 사오면 되냐고요. 안 되죠. 맞았든지 안 맞았든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자기네 거만 사하냐는 거죠. 그리고 전쟁은 안 난다. 백성들한테는 이렇게. 근데 왜 자기들은 그 주사를 맞으려고. 그게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거짓말 하냐 말이죠. 이거 사면 갈아치워야 돼요. 예. 뭐 여기 대통령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이제 공무원들 갈아치워야 돼요. 이제 별정직 공무원, 그다음에 특히 국회의원, 그리고 그 법에 따라 법관은 법에 따라 판결을 해야 되잖아요. 법과 양심에 따라. 어디 여론에 따라 판결하라는 그런 헌법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우리 지금 법관들 어떻게 합니까? 여론에 따라 또 정권의 입맛에 맞게 판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잡아가지고 이제 이런 거 다 갈아엎어야죠. 재판을 안 받겠다고 그래야 돼요. 왜 네 맘대로 하는데? 그게 무슨 재판이냐고. 제가 지금 이 책을 이렇게 보니까 역사를 지금의 잣대로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게 뭐냐면 그 당시 조선 봉건 시대에 이 우리나라가 말 그대로 이렇게 나라의 틀을 잡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자유란 말도 나오고
그리고 네. 어떤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벌써 이때부터 나라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필요한 요소, 예산이라든지 네. 사무관, 공무원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이미 다 틀을 잡아놓고 계셨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독립정신이 네. 그 제가 처음에 독립정신 이걸 풀어서 내놓고 이제 학술회의도 하고 많이 여러 번 행사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 저는 이 독립정신은 이승만의 국가 경영 청사진이다. 국가 경영뿐만 아니라 건국 예, 새로운 나라를 입헌 국가를 만들어서 어떻게 경영해야 되겠다는 청사진이다. 네. 또 이거는 우리 사실 나는 민족이란 말 쓰기 싫거든요. 네. 우리 국민의 생존 전략서다. 그렇죠. 네. 그렇게 따지면 지금 현 정부, 지금 뭐 정부라고 그렇지만 지금 이 정권도 어떤 전통성에 대한 부분, 우리 좀 전에도 좀 여담은 나눴지만 건국이 네. 이 부분도 지금 한번은 거론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야죠. 우리 사실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2019년이 맞죠? 네, 1919년이니까 네. 2019년이 건국 100주년이다. 세상에 이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정말 그 폭탄과 같은 발언이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부정할 수 있을까? 이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근본이 없다. 우리 근본 대한민국 없어요? 근본이 없는 나라다. 그 집안도 근본 없는 집안은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그 성경에 왜 모래 위에 짓는 집 짓는 거. 맞습니다. 반석 위에 져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모래 위에 지어져 있는 것 같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그 세계 뭐 10위 경제 대국이다, OECD 국가다, 모든 화려한 수식어는 다 들어있지만 그거는 우리의 겉모습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우리의 그 정신적인 그 힘이랄까? 이런 것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조금 있었던 것도 고갈됐다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가치관이 붕괴됐고, 또 국가 정체성이 파괴됐고, 그러니까 국민이 자기 나라에 대해서 애국심을 가지려면 어떤 이 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젊은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자긍심 같은 거 우리가 심어주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헬조선이라는 예, 정말 답답한 게 헬조선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반도에 이 조직, 국가라는 조직이 뭐 시족 사회부터 해서 모든 조직, 국가 형태의 조직이 들어서고 역사 이래 지금처럼 잘 산 적이 네, 없지 없죠. 않습니까? 네. 그거는 모든 학자들이 부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풍족한 물질 문명을 누리면서도 헬조선이라고 하니까 결국 그거는 이 정신이 피폐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독립정신을 읽을 때마다 늘 느끼는 거는 북한은 이제 김정은 정권을 제거한 이후에 이 독립정신의 기초에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에서 정치의 뜻을 품은 사람이라면 무조건 독립정신을 읽어야 된다. 네, 왜냐면 여기 다 나오잖아요, 이게.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은 회원이잖아요. 네. 대한민국의 회원이에요. 회원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이라는 조직에 우리가 회원인데 회원으로서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는지 어떤 의무를 다해야 되는지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 독립정신을 필독서로 이걸 읽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승만 학당 사기생 좀 하는데 이거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럼요. 진작에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 거죠. 이건 열암에서 무덤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전에 잘 몰랐는데 복지라는 게 그냥 뭐 나라에 다 잘해주면 복지인 줄 알았어요. 내가 이승만 대통령 이 독립정신을 읽으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게 복지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나 그 전에 복지가 뭐예요? 복지라고 하면 우리가 인간답게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끝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 뭐 복지, 그러니까 넓은 복지를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 복지, 우리가 아프다 하면 뭐 병원을 갔을 때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또 뭐 법에 의해서 잘못되면은 뭐 국선 변호사를 이렇게 받는지, 그런 게 복지가 아니겠습니까? 네, 틀렸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예. 복지라 하면 물질적인 예, 그렇죠. 걸로 그런 식으로. 그 치환이 예. 돼버리는데, 진짜. 사실은 가장 큰 복지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정신적인 것, 저는 이 가치관. 제가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을 네네. 읽으면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왜 독립정신이라고 했는지,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느낀 복지는 뭐냐면, 모든 개인은 각자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열심히 노력한다고 뭐 전기 만들 수 없잖아요. 혼자서 전기 다 만들어 살 수 그렇죠.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건 모여서 만드는 거예요. 전기, 또 철도. 내가 뭐 아무래도 혼자서 철도 어떻게 나요? 그러니까 전기, 철도, 수도 뭐 이런 그 기본적인 사회적인 그 인프라라고 하죠. 네. 기간 산업은 이게 다 모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건 나라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거기 모여서 사는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인 게 나라니까 나라가 하는 걸로 돼 있고, 모든 백성은 다 각자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그 독립적으로 알아서 살고, 복지는 뭐냐? 그런데 열심히 알아서 살지만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가 너무 많다거나 또 너무 어리다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뭐 장애가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도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덜어주는 게 복지예요.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내가 나는 자기 열심히 자기 살아야죠. 네. 팔다리가 건강한데 왜 남한테 얻어먹어요? 예, 독립정신의 핵심은 나만 얻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뒷부분에 가면 나와요. 사지 육신이 멀쩡한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걸 배우면서 복지라는 거는 내가 누리겠다는 게 아니라 타인을 배려해 주는 거 복지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젊은이부터 늙은이까지 다 복지해 달래요. 그러면 뭐야? 애 낳는 사람은 애 낳아서 놀고, 노인은 노인 돼서 놀고, 젊은이는 젊은이 돼서 놀고, 어린이는 어린이 돼서 놀고, 그러면서 놀면서 다 용돈을 받아요. 그 용돈은 누가 줘요? 노인은 노인 돼서 용돈 받고, 어린이는 어린이 돼서 용돈 받고, 애 낳는 사람은 애 낳아서 용돈 받고, 청년은 청년 돼서 용돈 받고, 그 용돈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줘요? 네? 문재인이가 줘요? 문재인이가 하나님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개수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나는 이 복지에 대한 한국민들의 생각이 너무 어처구니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타인을 돕겠다는 게 복지지. 네, 맞습니다. 나는 더 많이 타먹겠다. 그러니까 재벌도 타먹겠다. 이게 돈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생활보험 받고 있는 거 알아요? 생활보호법을 받고 있다. 아니, 생활보험 뭐예요? 생활보험 수급자. 예. 기초생활수급자. 예. 엄청 부자인 사람들도 기초생활 수급자 받고. 그러면 이게 뭐 나라냐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가서 이런 것들을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게 아마 평등에 대한 의미가, 용어가 잘 해석이 안 돼서 그런 그 거예요. 평등이라는 게 그게 진짜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무슨 평등이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평등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 우리는 같은 인간이다. 대통령도 인간이고 이해란도 인간이잖아요. 내가 뭐 그 사람보다 그 권력은 없지만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람의 지위를 타고났다는 거는 똑같은 우리가 그 지위예요. 인간으로서의 지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재인이라고 말해도 돼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똑바로 일할 때 우리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직함을 붙일 때는 그렇게 얘기하죠. 예. 직함 띄울 때는 또 우리가 일을 못하니까 직함 예, 띄는 거고. 직함 떼는 거고, 문재인 씨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문재인 씨가 만약 중에 도둑질을 했다. 그럼 문재인 도둑놈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도둑질하니까 도둑놈이라고 그러죠. 한 행위에 따라 호칭도 변경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생각하게 된 거는 이거 독립정신 때문이에요. 독립정신. 여러분 독립정신을 읽으면요, 문재인도 막 욕해도 돼요. 제가 이 책을 보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헌 국가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게 저는 너무 놀랍고
다시 이승만 대통령 한 분을 다시 이렇게 보게 됐어요. 사실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승만 대통령 그러면 뭐 3.15 부정선거, 4.19 때 추측될 분 이런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사실 많았었어요. 근데 이 책을 보고 있으면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지금 잣대를 보면 역사는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 당시의 잣대, 그 당시에 문명률도 높았을 거고 그리고 아까 저기 좀 여담으로 말씀하셨지만 대학생이 정말 그 초등학생, 유치원생들 우리 백성들 당시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으니까. 지적 수준이. 아니 근데 그 당시 21세기인데도 자꾸 달라 그러는데 그때 너희들 말이에요. 아니 너무 웃기는 게 번건 나리들이 다 뜯어가가지고 못 사는데 네. 번건 나리들 보고 계속 해달라 그러면 해줘요? 예, 우리가 지금 왜 어려워요? 세금 자꾸 너무 많이 내라 그러기 힘든 거예요. 안 그래요? 그쵸. 예. 근데 뭐 나라 보고 자꾸 해달라 그러면 뭐 해줘? 해주기는. 뜯어가지나 말라 그러세요. 아니 근데 솔직히 국민연금 처음 네. 생겼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국민연금을 들어도 뭐 이제 최소한의 그 노후 보장 장치라고는 하지만 사실 당장 그날이 힘든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 국민연금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안 내면은 막 이렇게 막 강제 징수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또 막상 그 연금이 노후에 정말로 큰 그 보탬이 되느냐, 인플레가 되고 이러다 보면은 큰 보탬도 안 될 것 같더라고. 근데 난 그 생각 들더라. 아니 왜 나라에서 내 노후까지 신경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내가 잘 뿌려서 내가 살 거니까는 국민연금도 이거 하고 싶은 사람이나 하고 하기 싫은 사람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예, 의료보험도 그래요. 의료보험도. 문제가 뭐냐? 가만있어 봐. 의료보험 얘기 나왔으니까. 의료보험금인가? 보험금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많이 소비하는 데가 저기 전라도 아닙니까? 왜요? 아니 거기 그 전라남북 저번에 이거 신문에 보니까 기사 보니까 감기만 조금 들어도 병원 가고 그 전라도 사람들 특별히 많이 아픈 거예요? 아니 모르겠어요. 조금만 아파도 그냥 많이 가는 것 같아. 왜냐면 우리 같은 경우 나 같은 경우에도 막 감기 들었다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 맞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가기 귀찮거든. 가서 기다려야 되고 바빠 죽겠는데 그때 약국 가서 먹고 마는데 그 농촌에 계신 분들은 조금만 아파도 이렇게 의료보험이 잘 돼 있으니까 무조건 병원들 많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금을 가장 많이 소비하시는 거예요. 돈은 근데 가장 조금 내고. 아니 근데 왜 전라도만 많이 가냐고. 농촌은 다 무슨 충청도도 있고 경상도도 있는데 왜 전라도가 그 진짜 맞아요? 예, 신문에 그렇게 났어요. 통계가 그렇게 났어요. 예. 와, 그거 찾아볼까요? 예,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 또 우리가 또 이게 사실이 아닌 걸 보면 아니, 났어요. 우리한테 났어요. 항이 들어와요. 아니, 뭐라 났어요. 그러냐면 왜 전라도를 비하해요? 우리가 비하한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 그 비하하는 게 아니라 예. 그렇다는 이야기 그런 걸 보면 그럼 뭐라고 쳐야 돼요? 전라도 의료보험? 아니 의료보험 수급 수급 비용인가? 그렇죠. 그렇게 치면 통계 통계 그런 것들을 보면은 좀 이런 거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그냥 간단한 병 같은 거, 감기 같은 거는 스스로 자기가 자가 치료하게 하고, 그 다음에 큰 병, 정말 암 같은 거, 뭐 희귀병, 이 치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을 보험에서 좀 처리해서 그 치료비를 대폭 낮춰주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감기 같은 거는 내가 스스로 내 돈으로 가서 치료해도 크게 부담 안, 그리고 감기는 푹 자면 낫습니다. 그게 최고예네, 해보니까. 나는 해외에서도 사실 불황은 우리나라 부안군이 어디예요? 부안군 전라북도 부안. 아 그래요? 저기 방패장 사건 났던 데 아닙니까? 그 원전 폐기물. 예, 여기 뭐 하나 있네요. 12월 5일날. 의료 전국 지출 최다 오명 버섯 때네. 최다였었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쪽에 이제 주로 이렇게 농지들이 이건 전라도에서 많다 나온 거니까 이건 조금 좀 농지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어르신들이 많죠.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조금만 이상 있어도 병원에 가시고. 의료보험은 사실 저는 제 개인적 생각에는 젊었었는데 이 의료보험은 우리나라만큼 잘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럼요. 아유 최고예요. 네, 그래서 뭐 이 좋은 걸 잘 살려서 가면 사실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되죠. 그럼요. 근데 그거 제대로 하면 다 괜찮아요.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뜯어먹는 인간들이 악용을 많은 하는 거예요. 거죠. 여기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있더라고요. 이게 여기에 보면 그렇죠. 탐욕이 생겨. 나라의 관리들은 단체 사무원인데 뭐 이렇게 이제 여기에 뒤에 이렇게 들어가 보게 되면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있네요. 탐욕이 생겨 정직 성실한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조직을 망쳐놓으며 그 조직의 재산을 팔아서라도 주색 잡게 빠지게 된다. 아, 지금 딱 심평원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평원뿐만 아니죠. 모든 지금 공기업들, 정부기관들 지금 너무 방만하게 그 국민 세금은 내 돈이 아니라는 인식들을 가지고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실 국민 세금이 무서운 돈이어야 되는 거죠. 내 돈이 아니라 그래요. 국민의 세금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가장 공평하게 가장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되는 게 세금인데요. 이게 연말 되면은 여러분들 제가 매년 보는 현상인데 지금 나가보시면은 도로고 어디고 막 뜯어지고 네. 공사 엄청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유독 연말 되면은요. 네, 그게 왜냐면 이제 예산을 이제 예산국회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그 예산을 1년 동안 집행을 해야 되는데 12월 31일까지 집행을 못하면 국고로 환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 예산을 배정받을 때 남은 금액만큼 불이익을 받으니까 적게 예산을 배정받으니까 연말 안에 소진하려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국가적인 낭비입니까? 근데 저는 좀 이게 북한에 있을 때요. 한국은 세금이 너무 많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문턱세까지 있다 그러더라고요. 문턱세. 그래서 한국에 세금. 와서 내가 여기 문턱세라는 게 뭔가 해가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문턱세라는 이름은 없어요. 그래서 이 문턱세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그 톨게이트 비용을 아마 문턱세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게 그 동네 들어가려면 들어갈 때는 던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문턱세라 그러는 것 같은데. 아, 정말 재밌는 말입니다. 아니 북한에서 한국에는 세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슨 세 있는데 심지어 문턱세까지 있다 그래가지고 야, 거기 한국에 왔어요. 내가 그때는 뭐 그냥 문턱세가 있는가 보다 했는데 한국에 와서 야, 여기 세금이 많다는데 그 문턱세는 뭐를 보고 문턱세라 그러나 그 어떤 집에 들어갈 때 문턱세 내나 봤더니 그거는 아니고 그 톨게이트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이 톨게이트를 거기 이제 무슨 단양 하게 되면 단양 들어갈 때 돈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동네 들어가는 문턱세죠. 그렇죠, 그렇죠. 예. 사실은 고속도로 타고 그 비용인데 그렇죠. 근데 그거를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라 사용한 비용인데 그걸 문턱세라고 했던 그건 제 생각입니다. 이제 어쨌든 그렇게 이제 세금이 많이 이제 있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렇게 계속 살면서 이제 20년 됐으니까 이제는 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승만의 독립정신도 막 읽고 나니까 내가 눈이 밝아졌습니까? 예, 어떤 걸 그때는 야, 이런 거 내가 말하면 좀 안 되지 않나?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위축돼서 말을 못했는데 이승만의 독립정신을 읽고 나니까 이거는 내가 말해도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국회가 입법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심의를 해줍니다. 네. 예산을 심의를 해주고는 행정부가 이 예산을 제대로 이제 집행을 했는지 국정감사라는 걸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쓸데없는데 돈 쓰지 못하도록 감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국회의원들부터 계속 자기네 그 이상한 예산을 뜯어다가 쓰다 보니까 감시 기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이게 국회도 도둑놈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다 도둑놈들만 모이고 다 지금 다 도둑놈들 심각해요. 예, 도둑놈들만 모이고 지금 그 말씀이 네, 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대단한 느낀 게 바로 이거야. 지금 똑같은 사안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세요. 애초에 사무원들의 업무를 설정하고 그들이 직분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감독해야 할 회원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국민에게 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시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상한 국회의원들을 뽑아주면 안 되는데 그 국회의원 이제 지역구 하게 되면 우리 여기 뭘 뜯어주고 뭘 뜯어준다는 게 결국은 자기 주머니에서 세금을 많이 빼내가겠다는 얘기인데 계속 국회의원들 뭐 해달라고 로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나라는 골병이 들고 국민들의 세금 주머니는
날마다 늘어나가지고 국민들은 등거리 휘고 이게 나랍니까? 이게 나랍니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정말 똑바로 살고 있나? 내가 저 국회의원 정말 좀 똑바로 하고 있는지 내가 감시해야 되겠다. 이러면 이거 이승만 대통령 독립정신 읽어야 돼요. 이건 뭐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기 또 뭐 있어요? 예. 이제 여기 적극적으로 감시도 해야 되고 잘 뽑아야 되고 그건 뭐냐면 우리 선거요.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투표율이 굉장히 낮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말로만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거지 우리나라 국민처럼 정치에 관심 많은 국민들이 없어요. 맞아요. 온갖 것 다 참견해요. 그러면서 난 정치에 관심이 없대. 맞아요. 그리고 정작 자기의 주권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주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 투표에는 또 참여를 안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서 요건 있는 대로 다 하죠. 왜 그때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한 표를 가지고 제대로 된 그 공복을 뽑는 제대로 된 그 지도자를 뽑는 이런 투표에 한 표를 잘 행사해서 그게 우리 국민은 그걸로 가지고 견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지만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해란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것보다는 내 지역을 위해서 나에게 어떤 이익을 갖다 줄 것인가 그리고 또 그 국회의원이 자질이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인연 뭐 인간적인 뭐 잘 아는 지라든가 학연이라든가 뭐 친족이라든가 이런 거 정실에 이끌려서 지금도 우리는 민주시민으로서 국민 개개인이 홀로 쓰기를 못한 거예요. 맞습니다. 보면은. 아니 못했어요. 독립정신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지금 계속 뽑아주고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변함없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은요. 왜 자기 지역을 위해서 예산을 따갑니까? 국회의원은 국가 살림을 하라고 있는 사람들이고 국가 법을 지키라는 사람들이죠. 그 지역을 위해서 일할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시의원, 군의원, 또 뭐 있죠? 도의원. 지자체 의원들이 자기 지역을 위해서 자기 고을을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국회의원은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잘못됐습니다. 국회의원이 뭐 때문에 매년 회기만 예산 국회 때 되면은 말이야 자기 출신 군을 위해서 출신 지역구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지금 어젠가 그저께인가도 보니까는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선심성 자기 지역구 예산 전부 다 담합을 해가지고 그게 뭐 몇십 조라 그러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더듬놈들이죠. 예. 그 다음에 아니 그것도 지 돈입니까? 아니 나 또 할 얘기 국민이 낸 세금이지. 이게 화가 나는 게 자기들 지금 국민들은 힘들다고 하고 내년 경기도 지금 형편없고 이거 뭐야 이거 기초 아니 아이고 이거 있잖아 최저임금 이거 올려가지고 중소기업인이 뭐니 힘들어 죽겠다 하는데 자기들 보좌관 한 명 늘려요? 그거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죠. 그런데 이 문제가 6.25 전쟁 때 부산으로 피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에서 임시정부 수립되고 임시국회가 열었잖아요. 그 난리통에도 국회의원들 세비는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어요. 이 전쟁 중에. 더듬놈들이라고. 예. 그것이 지금 21세기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 국회처럼 보좌관 나는 나라 없어요. 왜냐면 이 독립정신 안 읽어서 그래요. 맞아요. 국민들이 독립정신 읽고 똑똑해지면 국회의원들이 오다 대고 어깨에 힘을 줘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어깨에 얼마나 힘줘요. 웃기는 것들이잖아요. 뭐예요? 국민들이 다 세금 줘서 밥 벌어먹게 해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오다 대고 국민들한테 어깨에 품 잡고 선거 때만 인사하고 절하고요. 선거 딱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완전히 뭐 가관이지 진짜. 아니 그러니까 그거 독립정신 읽어보세요. 그러면 독립정신에는 우리 국민의 권리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정말 이 독립정신을 읽으면 어느 누가 저 사기꾼이구나. 이거 뭘 많이 해주겠다는 놈은 무조건 사기꾼이에요. 그렇죠. 예, 여기는 뭐 유튜브라 놈이라 그래도 됩니다. 뭐 많이 해주겠다는 방송심의 안 걸립니까? 아니 뭐 괜찮아요. 이거는 뭐 우리가 뭐 나라에서 방송심의 왜 해요? 거기에 우리가 나라 돈 받는 거 없잖아요. 땡 하고선 가려주는 거. 아니 여기 나라 돈 안 받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린 마음대로 말해도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애청자들을 생각해서 애청자들의 품위를 생각해서 막말을 할 수는 없지만요. 죄송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 국민 여러분, 이게 혜택을 많이 가져다 주겠다는 자치고 사기꾼 아닌 놈이 없고요. 이건 놈이라고 할 수밖에 없네요. 네. 사기꾼 아닌 자가 없고요. 또 뭐 무슨 국민 예산을 많이 끌어왔다고 자랑하는 자야말로 도둑놈 중에 도둑놈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세금을 좀 될수록 적게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국회의원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 세금을 좀 될수록 줄여주고 예, 스스로 자기 역량을 발휘해서 살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그런데 다 뒤로 가가지고 압력 놓아 무슨 쓸데없는 규정을 가득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그죠? 사업을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래놓고 그거 하나 해결해주면 다른 사람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이 다 같이 공부했지만 규정에 의해서 이거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규정을 무시하고 이 다른 사람은 안 보고 쓰는데 다른 사람은 오픈북으로 시험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이죠. 부정이죠. 그럼 부정이 아니라 그 특혜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오픈북 본 놈이 될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규정 가득 만들어 놓고 뒤를 살짝 편법을 도용해서 허락을 해주면 그게 폭리를 취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맨 정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기는 놈, 뭐 이런 도둑놈들이 지금 득실득실하게 지금. 자, 그런 게 왜 그렇게 되는지 왜 여기 그렇게 또 됐어요? 나와 있어요. 네,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근본적으로 백성이 백성된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므로, 이제 지금말로 바꾸면 국민이죠. 네. 국민된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므로 그 같은 결과가 온 것이다. 국민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나라가 자기들의 나라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까 초두에 나왔잖아요. 나라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그들은 나라를 위하는 것이 남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참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나라가 나를 위한 나라라고 생각하면은 나라가 낭비하는 게 내 거 낭비하는 거고, 내가 잘못되면은 나라의 힘이 약해지는 거고, 네, 이게 서로 맞아요. 유기적인 거잖아요. 그다음에 남을 위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백성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그게 진짜 좋은 나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발상을 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나이를 기다리면 오늘 횡재했습니다. 매주 오세요, 매주. 예. 아니, 진짜 저는 대한민국에서 정치 입문하려면 이 독립정신을 놓고 시험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한민국 뭡니까 이게 국민증 받는 게 뭐죠? 주민등록증 받을 때 이거 좀 시험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세상에 우리 국민들이 독립정신을 좀 속속들이 그냥 한번 대충 말고 이 내용을 좀 어느 정도 기억할 수 있게끔 좀 충실히 읽어가지고 체득이 되면 이 정부 뭐 국회의원, 대통령, 법관들 함부로 못할 겁니다. 국민이 너무나 그렇죠. 똑똑하니까. 판단의 능력이 생기는 거죠. 지금 우리 자조적으로 맨날 그러잖아요. 국민을 개돼지로 한다. 그러니까 저렇게 탄저병 그렇죠. 약도 지네 거만 사오고 맨날 거짓말하고, 저기 임종석 비서실장 그 레바논 갔다 온 것도 말이 맨날 틀리잖아요. 이렇게 했다, 이랬다, 이랬다, 저렇게 했다. 이거는 국민을 무섭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의 공복이니까, 우리가 선출해서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서 이걸 잘 관리하라고 뽑아준 사람이잖아요. 그럼 자기들도 선거 때 되면은 우리는 여러분의 종입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근데 그 한 행동은 상황이에요. 주인을 어려워하면은 어떻게 저렇게 저런 거짓말을 행동을 합니까? 하고. 그러니 그게 다 우리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저렇게 우리를 정말 맞습니다. 개돼지로 자조적인 말이 아니라. 제천에 화재가 났는데 이제 거기 가서 그 소방대원들이 하나도 올라가질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왜 조사 안 하고? 아니 옛날에 세월호 뭐 났을 때는 그 난리를 치더니 이 제천 화재 나서 29명이나 타서 죽었는데 대통령은 거기 가서 울기만 하면 됩니까? 뭐 우리가 무슨 눈물 대통령이 왜 울어요? 우리는 뭐 무슨 사고 나면 대통령이 가서 울으라고 우리가 대통령 뽑아가지고 1년에 세비를 1억을 넘게 줍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할 일은 그런 자잘한 일들, 그런 것까지 대통령이 신경 쓰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자, 대한민국 안보를 튼튼히 올라가는 건 우리 아이가
가도 돼요. 아니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을 지켜달라고 그쵸? 뽑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맨날 죽어나가는 거예요 국민들이 지금. 아니 어느 날은 계속 그리고 집이 나고 그러다가 있다가 죽어나가면 가서 울고 아니 우리가 대통령님 안 울어주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오는 게 무슨 상관 있어요? 네. 다 죽었는데. 그렇죠. 아니 왜 울어요? 운다고 왜 뭐- 울어요? 운다고 왜, 하면서 왜? 살아납니까? 아니 그 맨날 또 그리고 TV에는 맨날 웃는 모델 나오다가 또 그런데 한 번 가면 또 눈물 모델 나오고 뭐 모델 하려고 지금 대통령 되신 겁니까?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려고 이 방송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을 공부하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차기적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거 그냥 우리가 그러다가 궁서내면 어떻게 해요 이거? 얘기 안 하고 이것만 다 읽어줘도 될 것 같아. 나라가 자기들의 나라라는 것을 이해했다면 나라의 어려움이 닥쳤는데 못 본 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요. 그죠? 지금 우리 국민들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 국가가 뭔지를 우리 국민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민들의 수준은 뭐냐면 이 국가라는 공동체보다도 하나의 아직도 이렇게 시족 사회 같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가족, 그냥 내 가족, 제일 먼저 내 가족만 남들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이거는 시족사회에서 있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이제는 국민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 가족을 떠나서 내 지역을 벗어나서 더 넓게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좀 더 넓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이게? 근데 국가라는 것을 몰라요 우리 국민들은. 국가는 내가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국가를 위해서 줘야 돼요. 내놔야 돼.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내용이 딱 여기 밑에 또 내려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우리가 자꾸 이거 너무 이 책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하는 건데 이 책을 또 이게 막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막 이런 거 할까봐 요거 조금만 더 읽어야 돼. 그래도 이거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남들이 와서 끄지 않는다고 우리도 끄지 않고 앉아만 있겠는가. 남들이 불을 꺼주든 아니든 나 혼자라도 불 속으로 뛰어들어 아이 한 명이라도 구해내고 가재도구 하나라도 꺼내려 애쓸 것이다. 그러나 나라에 어려움이 닥쳤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며 모른 채 하는 것은 나라의 운명이 자신의 운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지금 보십시오. 월남 망했을 때 그 월남 국민들 어떻게 됐습니까? 보트피플로 나가가지고 빠져 죽기도 하고 어느 나라에서 건져주고 뭐 미국으로 가고 뭐 저 일본에 이제 저 상륙했다가 미국으로 가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나라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 살면서도 참 서로 말도 못하게 겪었답니다. 응? 이렇게 나라가 없으면 내 운명 자체가 비참해지는 거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지금 우리 국민들 특히 지금. 근데 뭐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그쵸? 예, 아무 생각 없고 우리만 이렇게 동경되는 것 같아요. 나라에서 그냥 사기꾼들이 그냥 국민 세금 많이 강탈에다가 그냥 주겠다고 뻥치면 그걸 그냥 좋아해가지고 박수만 치고. 제가 이 책을 보고 있으니까 정말 우리 초등학교 고학년에 그 교과서로 삼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왜 그쵸? 갖냐면, 왜 갖냐면 그 대한민국이 성장을 그러니까 봉건주의에서 입헌주의 될 때 이 틀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란 박사님 계속 흥분하셔가지고 이렇게 비판하는 것도 그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흔들리는 그 땅에다가 집을 짓다 보니까 계속 흔들리니까 비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이 책에 보면 현 정권을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내가 뭐 비판을 하고 싶어 하는 게 네. 아니에요. 이걸 보면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 정치판에 가고 싶은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무슨 제가 어떤 청년 만나니까 자기는 정치를 하고 싶은데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는 길은 미군 탱크에 올라가가지고 미군 탱크 까부시고 막 뭐 이 하는 거가 정치판에 가는 길이라고 그래서 자기는 그거 한다 그러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는데, 여러분 정치판에 가고 싶으시면 이 독립정신을 읽고 가십시오. 국회의원이 되시려면 무조건 독립정신을 읽어야 되고, 국가의 순회자 이 대통령이 되려면 이 독립정신을 달달달 외워야죠. 이것도 안 외우고 가니까 말이야 이상한 소리만 하고. 국민도 이거 다 읽어야 됩니다. 국민이 이거 읽어야지 어느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는가, 어느 국회의원이 도둑놈 같은 놈인가, 이거를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이승만 대통령의 이 독립정신을 읽기 전과 읽은 후에 삶에 있어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엄청 이렇게 그쵸. 휙 바뀌었다고 예,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개가 끼어있던 눈앞이 환해진 거죠. 환해진 뭐 거죠. 우리 예. 저기 뭐 영안이 열린다고 하는 예. 것처럼 이 그리고 독립정신을 아, 예, 읽으면 맞습니다. 정당한 비판을 예. 할 수 있게 되고 예.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게 그리고 되고 아 이런 나라를 이승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런 나라가 나라를 돼야 된다, 북한에 우리나라가. 만들어야 되겠구나. 아, 맞습니다. 그게 예. 뿐만 통일이구나. 아니라 우리 맞습니다. 그 대한민국부터 난 변해야 여긴 돼. 잘 모르겠고요. 여기 뭐 개돼지들이 살든가 말든가 모르겠고요. 저는 이런 나라를 북한에 꼭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정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이 책을 읽으라고 내가 엄청 강요를 했는데 잘하셨네요. 예,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어제 군대 가면서 군대 가면 책을 읽을 시간이 많다고 그러는데 내가 아들아 엄마의 평생 소원은 네가 독립정신을 읽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한 번 더 읽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여기 이제 그 항상 우리 이 박사에게 이렇게 논설 한 편의 논설이거든요. 예, 끝부분에 가면 이제 결론 나오잖아요. 우리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룩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나라도 반드시 문명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는 이제 강론 다시 뒤에서 논할 것인데 당장 시급한 것은 모든 사람이 우리는 할 수 없다는 마음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도 해야 되죠? 네, 이처럼 맞아요. 백성들의 생각이 바뀌기 전에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백성들이 변한다면 이는 나라를 위해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씨만 잘 뿌려놓으면 반드시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다. 자, 우리 세 사람부터라도 우선 바뀌어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나 사실 문재인 대통령 됐을 때 정말 너무 절망스러워서 이민을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별 고민을 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어디에서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서열 23위래요. 그래서 서열 1위가 임정수 비서실장이래요. 아니 김영환 아니고? 모르겠어요. 어쨌든 서열 1위에다가 이 책을 하나 선물로 보내야 되겠어요. 이거 꼭 읽어라. 당신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그 지역의 길을 안내하고 싶지 않다면 이 독립정신을 읽고 그 사람들은 선동도 잘하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선동을 참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독립정신으로 올바른 선동을 좀 해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포기합시다. 23번째라는데 아무리 말해봐야 뭐 필요 있겠어요. 해도 안 돼 얘기를 해야지. 이거는 우리가 그냥 페이스북에 보고 한 얘기입니다. 또 날 고소하겠다 그러고 고소하세요. 난 페이스북에 본 거 얘기한 거예요. 이건 요즘에 여론이 이렇게 소문이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더라고요. 네. 내 말이 아니죠. 예, 원탁이 여기 있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근데 요즘 청와대는 고소를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 국민들을 고소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있었어요. 그렇지. 아니 그쪽은 참 이상해. 그럼 피가 이상한가 봐. 고소를 좋아해. 하여튼 오늘 이렇게 우리 나 PD님 분위기가 확 달라서 다음 주도 나오세요. 우리 계속 같이 합시다. 아니 우리 이 박사님하고 둘이 할 때보다 훨씬 분위기도 좋고 좀 좋죠. 네, 풍성해지는 것 같고. 얼굴 잘생겼잖아요. 네. 왜 그러십니까? 꽃미남이잖아요. 다음 주에는 이제 내년이거든요. 근데 우리 나이름 기자님께서 이 독립정신을 진짜 통독을 하시게 되면 내년 국회의원 선거 언제죠? 국회의원 선거 아니고 내년엔 지자체 선거잖아요. 예, 지자체 선거는 너무 이제 시간이 6월달 없고, 아닌가요? 시간이 6월 없고. 또 무슨 말씀 하시는 거십니까? 국회의원 선거 언제예요? 국회의원 선거 2019년에 하나요? 그때 할 겁니다. 그쯤 될 거요? 2020년에 하죠. 그때 국회의원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독립정신을 이걸 다 통달을 하게 읽고 되면 근데 국민의 수준이 좀 높아져야지 이걸 얘기를 하면은 저런 사람을 국회에 보낼 때 이렇게 얘기할 텐데 지금 수준 갖고는 안 되고 아니에요. 이거 이거 독립정신 다 읽고 이렇게 해야 된다.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렇게 할 것이다 이야기하면은 저런 사람이 국회를 가야 돼. 국민들이 저는 국민들이
이거는 상식이거든요. 사실은 법인도 엄청난, 사실- 예. 엄청난 일은 아니에요. 예, 법인 상식이에요. 사실- 예, 법인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 기자님이 이거를 달달달 통달하시고 왜 그러십니까? 저 국회의원 될 수,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통령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저는 뭐 건매점 이제 해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계속 감탄하는 게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 하고 이렇게 그것도 하는- 감옥에서. 예. 그래서 저는 너무 정말 이승만 대통령을 다시 보게 됐어요. 이걸 머릿속에 넣으면 제2의 이승만이 되는 겁니다. 네. 아셨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멘트 이혜련 박사님 해주세요. 됐어. 2017년 마지막 방송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예. 예, 다음 주에는 다음 주는 2018년이 돼 있을 겁니다. 예. 애청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저희들과 이렇게 휘노애락이라고 하죠. 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또 이승만의 이 독립정신, 이 공부를 우리가 몇 주째 지금 해오고 있는데, 여기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노력과 또 저희들의 노력이 합쳐서 선을 이루면 대한민국은 정말 살만한 나라, 예, 우리가 후손만대에 길이 전할 만한 나라,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나라,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예, 저의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여선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이제 조금씩 좀 더 나아지고 안정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경험이 없다 보니 처음에는 정말 두서없이 정신 없었습니다. 예, 회를 거듭할수록 좀 더 알차게 제대로 전달하고 좀 보시는 분들도 안정감 있게 느끼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나이른 기자님도 한 말씀 아이고, 하세요. 아니요. 처음 나오셨는데, 여긴 처음 나오셨는데. 어땠는지 분위기가. 저는 오늘 이렇게 사실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부분을 알면 알수록 정말 대단한 사람이시구나. 정말 위인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대한민국 국부 이승만 대통령을 다시 이렇게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많이 좀 읽고 많이 같이 좀 생각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훌륭하신 사상가, 철학자, 정치인을 초대 대통령으로 모실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특별히 축복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